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이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갈등이 가장 심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언제가 가장 갈등이 심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갈등의 시작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수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른들이 개입이 되면서 힘들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애 기간이 짧게 바로 결혼을 해서 또 그러면서 또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혼 준비를 하거나 또 신혼 때 갈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참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심했던 때가 언젠가 찾아보라고 하면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결혼 4년차 정도 됐을 때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 4년차 때 이제 갈등이 심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7년차, 10년차 그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이혼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잘 찾아보면 언제부터 그랬나 라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 왜 그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혼 4년 차라고 할 때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대부분은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첫째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를 막 낳아서 한 1년 정도 되거나 그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왜 그때 갈등이 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어느 직장이나 어느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나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만 있었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면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렇게 갈등으로 못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같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생겨지는 그런 갈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에 떨어졌다. 아니면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 부분에서의 일어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긍정적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내가 원한 거라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죠. 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할 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시작하면 무조건 되고 장밋빛이냐? 그러면 사실 그런 날도 있지만 또 마음으로 또 이런저런 갈등을 하는 때도 나름대로 있지요. 그러나 그건 과정 중에 당연한 거고요. 그 사람이랑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어도,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원해서 출생한 아기,
그 아기를 기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죠.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잘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는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아기를 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 스트레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년 차쯤 됐을 때가 그 아기를 처음에 낳아가지고 기르느라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죠. 언제 그런 거 한번 해봤나요?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기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모유를 먹여야 되고 내지는 우유를 먹여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 그래서 한 3개월 뭐 이때까지는 그 100일 정도 지날 때에 그 무력까지는 아내들이 아주 졸려요. 그냥 앉으면 졸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잠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때까지 그렇게 희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 이리 와, 저쪽으로 피해, 뭐 이거 뜨거워,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만한 나이가 돼서 이제 몸에 붙여 키울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한 그런 면이 이제 생겨서 조금은 난 것 같다라고 할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둘째를 임신해서 그 임신 기간 동안도 입덧부터 해서 몸이 점점 무겁고 몸에 여러 가지 부종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둘째를 낳게 되면 다시 육아를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 듯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이제 한 아기를 돌보던 것보다는 이제 2명의 아기를 돌보게 되는 거게 되니까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그때에 산후 우울을 앓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7살, 5살 먹은 손자, 손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랬어 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고생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유치원을 다니면서 태워다 주는 그러한 차를 타고 유치원을 다닌, 어린이집을 다닌 그런 사람들이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쌓여 있고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결혼을 해서 뭐 사실 뭐 손으로 빨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뭐 또 학교 다닌다고 뭐 청소를 또 그렇게 푸지게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옛날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 면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못 따라가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일 이런 부분들을 견디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딸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4년차가 돼서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밖에 나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아기가 1명, 2명 있으니 어디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울해지고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왜 우울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남편들도 직장에서 일하고 또 집에 왔을 때에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또 남편들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사실은 나는 뭐야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때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한 4년차 정도 됐을 때 아내도 산후우울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남편들도 같이 우울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가 힘들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 근데 누구를 배려하고 이해해 줄 만한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여유롭게 나올 만한 상황은 못 되는 거죠. 남편이 나 좀 힘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육아하느라고 힘든 거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고, 남편들은 난 밖에서 일하고 안에서도 일해. 나간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나 힘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속에서 서로 나 좀 알아달라고 하니 서로 그때가 갈등이 사실은 심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가 가장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영원하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힘들다고 말할 때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들겠다. 우리 이 시간을 좀 잘 견뎌서 조금 아기가 클 때까지 우리가 서로 잘 도우면서 잘 견뎌야 될 것 같아 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말을 예쁘지 않게 해서 그 시간을 길게 만들고 또 힘들게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차 그때서부터 많이 힘들고, 이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7년차, 10년차에서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고비를 잘 넘기라고, 그러면 애기들 다 커서 예쁜 짓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 때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때를 잘 견뎌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